자, 안녕하십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보자.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합시다. 올해는 못하고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자, 안녕하십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아프리카의 TV 생방송 오늘이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4주 연속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크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는지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를 웬만하면 크게 하면 좋은데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도 뭐 두 명 할 때보다 혼자 할 때 지금 이 마이크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 입 앞에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들리지 않을까. 제가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명 같이 항상 했는데 자 오신 분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고 이게 공지 이런 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 공지 규칙 보여주기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여기를 그걸 했어야 되네. 자, 제목이 12억까지 세금 안 낸다 요건데 오늘은 그냥 나는 부자 당신이 부자 되는 정보를 놔두는 곳 해서 제 블로그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게 떴더라고요. 2022년 마이 블로그 리포터 마스터 리듬 해서 당신이 네이버 블로그를 얼마나 썼냐. 지금까지 제가 블로그가 이게 하나가 아니고 뭐 제가 이 블로그 말고도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디를 네이버가 3개 만들 수 있나? 저품질 같은 것이 떠가지고 새로 했고
이 블로그를 쓴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4,511개를 썼죠. 4,511개 전체. 그런데 내가 2022년도에는 이거 4,000개 중에 761개를 썼고 오후에 2시에서 자정 2시, 정오 2시에서 자정 12시, 오후에 많이 썼다. 제가 보통 저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오후에 글을 좀 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인데 블로그가 가장 조용한 요일인데 내가 많이 썼다. 그리고 PC로 썼다. 60% 블로그가 PC로 더 많이 PC로 작성한 게 편하죠. 캡처해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게 나는 사진 캡처해서 올리는 게 너무 쉽게 만들어져서 좋더라고요. 내 블로그 인기 글은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시 쉽게 발급하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 그 다음에 골프를 공부하면서 뭐 체종류, 샤프트, 강도 이런 것을 썼는데 이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 공감을 포렌컴님, 자명창호 샤시공사님이 공감을 계속 눌렸다. 그래서 저한테 쪽지 주면 선물을 주겠다. 이런 블로그를 오늘 썼고요. 아까 제목과 연관된 12억까지 세금 안 낸다. 요건 어떤 거냐? 종부세를 말하는 거예요. 종부세. 지금까지 1주택 자는 12억까지는 부자가 아니다. 요런 거죠. 그죠? 12억까지는 부자가 아니다. 12억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12억까지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저가주택은 6억에서 9억으로. 그러니까는 저가주택이라는 게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저가 다주택자가 2주택으로 아마 아니다. 저가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낸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9억이 넘어가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1억짜리 9개 있어도 세금을 안 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구간도 1200에서 1400까지 상향했다. 그러니까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근로소득세 세금이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전화가 왔어. 부동산과 관련된 거면 뭐 생방송을 통해서. 여보세요? 어디요? 예. 25평일 거요? 24평? 78A, 어디고? 예, 일단은. 세입자 살고 있는데 나간다 해서, 전세나 매매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2월달인데요. 예, 2월달인데 협의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디 손님 있어요? 예. 매매도 하고 전세도 하고요. 그때 문자 안 보냈나요? 1억 2천? 예, 매매는 1억 2천이고 전세는 1억 1천? 예. 아니에요. 9천인가 살고 있나? 예. 사장님 명함 보내주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수리 좀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예. 예, 방송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까 문자를 보냈거든요. 부동산에 매매 전세를 좀 내달라. 어느 아파트냐면 목포 아파트입니다. 목포 아파트. 예. 뭐 오늘
그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목포, 꿈동산, 신안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목포에 택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신흥동에 요 아파트가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 신흥초등학교 있죠. 신흥동이니까 그 초등학교 입지가 있는 소형 아파트, 병설 유치원도 있죠. 그 유치원하고 공원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있고 그래서 살기가 괜찮다. 그래서 그리고 요 밑에 롯데마트가 있고요. 다이소도 있네요. 다이소도 있고 강변에 여기에 공원이 있고 그리고 부영 초등학교 있는 부흥동이네. 여기는 부영 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뭐 유치원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는 유치원이 안 보이네. 일단 안 보이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1년 전에 샀었고 이번에 세입자가 나간다 해서 전세도 내고 매매도 내는 그렇게 일단 해놨습니다. 자, 근로소득세가 지금 보면은 이게 근로소득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여기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네. 이번에 이분이 뭐 바로 했네. 12월 1일 개정안 1200만원에서 과세표준을 1400만원 올리고 여기에서 200씩 올렸네. 4600에서 요거는 400 올렸고 구간 6% 세금 소득세가 과세표준 세율이 올라갔다. 세금이 좀 덜 내도 된다. 최고 세율은 똑같네. 10억 초과는 45%. 그런데 뭐 소득세, 근로소득세 뭐 10억을 월급 받는 사람이 잘 없죠. 정말로 우리 대기업의 임원 아니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뭐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15% 세율. 8천만 원이다 하면 24% 세율. 그 다음에 1억이 넘는다 하면 35% 세율. 거의 그래서 1억이 넘으면은 세금이 40%까지 뺏기니까 4대 보험 넣고 하면은 거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반이 뺏겨요. 그래서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반은 세금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양도세도 비슷해요. 이처럼.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근데 이건 얼마 전에 나온 거고 오늘 또 하나 나왔는데 다주택자도 12억 미만 낮은 세율. 이거는 종부세예요. 종부세. 아까 내 블로그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1주택까지는 12억까지는 안 나고 저가주기도 6에서 9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9억 넘어도 9억 넘어고 9억에서 12억 구간이네요. 12억 구간까지는 여기가 1주택이 12억이니까 다주택지도 12억 미만일 경우는 세율을 반값만 내면 된다. 반값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억 미만까지는 세율이 낮은 세율이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6억까지는 안 내도 되는데 9억까지 올려주면은 뭐 세금을 좀 덜 내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뭐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진이 이렇게 쭉 나와서 오늘 또 이야기 좀 해볼게요. 대구의 동대구 센텀 화성파크 드림 시축 공사를 하는데 요런 편말이 하나 붙었어요. 현장 일시 폐쇄 안내. 현장 사정으로 인해 일시 폐쇄 조치합니다. 출입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신축 공사. 이게 아마 우리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붙였을지 제가 볼 때는 요 사람들이 붙인 것 같아. 이거 얼굴 이렇게 공개돼도 되나? 아무튼 하청업자 보영건설이라는 회사인데 동각꽃 튀었다 뭐 이런 뭐 이야기인데 요거는 누가 올렸는지 좀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그 관련인한테 물어보니까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의 이견이 생긴 일입니다. 아마 자재값 상승되고 하니까 그 하청업체들이 일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하청업체도 그렇고 공사기관도 그렇고 이 공사를 얼마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시공을 하는데 자재값이 폭등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지. 더 일하면 일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화성에서 업체를 바꾸어 공사를 시작한다. 화성에서는 살아나야 되니까. 화성이나 건설업체들도 힘들어 죽을 거예요 아마. 왜 그냐, 뭐 만약에 이 공사를 1000억 해주겠다 약속을 딱 했는데 자재값이나 인건비나 여러가지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0억의 공사를 해서 800억까지 맞추고 200억을 이득을 생겨야 되잖아요. 이 기업은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막 1100, 1200까지 든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청업체들도 힘들고, 하청이 하청을 주니까 화성이 이 화성파크 드림, 대구의 화성이라고 동아백화점이 있는데 이 업체가 이 공사를 맡았지만 여러가지 구간별로 그 밑에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겼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앰뷸런스가 가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진 있는데 누가 데모하는가? 약간 그런 현상이 있다.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 정도로 제가 하는 거고, 만화가 상당히 재밌어서 부동산 폭락 134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막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주택자하고 약간 이견 있는, 그래서 막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폭락한다. 그래서 투자자가 머리가 깨졌다. 금리. 그래서 뭐 펌프질 해라 막 하는데 결론은 이 머리 깨진, 대가리가 깨졌다고 해야 되나? 총선이 일어나고 돈이 풀리고 월세가 오르고, 그래서 영끌한 나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지만 무주택자는 나중에 목이 졸릴 것이다. 지금 나의 고통만큼 가격은 더 오를 테니까 이러면서 만화가 끝나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오신 분 채팅 좀 해주세요. 채팅. 목소리 잘 들리는지 아니면 질문을 해주든지 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응을 서로 해야 되니까 채팅을 한 글자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팬들이 미리 공지를 하고 하면은 많이 와서 채팅 좀 해주는데 요즘은 잘 안 오시네. 제가 처음 두 번째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가 이 머리가 조금 약간 이상하죠. 호식이 내일 뭐 미용실 가야 되겠어. 제가
제 머리를 한번 깎아봤거든요. 이렇게 제가 제 머리를 한번 깎아봤는데 리첼님 오셨네. 여기 우리 리첼님이 왜 안 오시나 했어요. 인자 온 거예요? 아니면은 늦으셨습니다. 리첼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펜 이렇게 써있네 옆에. 예, 늦기 시작했어요. 오늘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구 이야기를 좀 할게요. 대구 이야기. 집에 왔다가 깨톡 보고 깜짝 놀라 들어왔다? 그러시구나. 예. 아니면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할 건데, 그죠? 예. 뭐, 집중까지 안 해도 돼요. 군의를 품은 대구 커진다. 이렇게 이제 제가 대구에서 있으니까, 대구 지도가 좀 이상해졌죠. 근데 땅으로 보면 굉장히 커진 거죠. 와, 군이 내년 8월인가 되면은 대구로 편입이 돼요. 아마 그러면은 군이 땅값이 좀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군이 값이, 땅값이 아마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경산이나, 여기, 이거 한번 켜볼까? 경산이 대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칠곡 이런 걸 편입하면 땅이 상당히 이쁘게 나오는데 이번에 군위를 하게 되는데 아마 군위 서보 쪽 아마 요 정도의 의성 서보하고 군위 쪽이니까 요 정도의 K2 동구에 있는 K2 그러니까는 전투기가 이쪽으로 옮겨요. 옮기면서 여기에 개발을 대구가 하고 그 다음에 소음도 내놓고 해서 그 조건으로 군위를 대구에 통합시켰다. 어쨌거나 대구에도 인정했고 군위도 인정했고 경상북도에서도 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사실은 K2가 시끄럽거든요. 막 전투기가 엄청 다니면서 그것은 상당히 좋다. 그런데 대구 공항도 이쪽으로 가버리거든요. 동항이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나중에 대구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거나 다른 데 갈 때는 인천이나 뭐 어디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사실은 요쪽에 가서 타야 되는 거죠. 내가 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쪽에 간다면은 국내는 비행기를 안 탈 것 같아. 국내는 그냥 차 끌고 가거나 아니면 KTX를 타고 움직일 것 같아. 다만 해외로 나갈 때는 이쪽에 가서 많이 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외 전문용이다. 해외에 갈 때는 타는데 국내에 갈 때는 KTX나 차를 끌고 다니지. 대구에서 대흥공항까지 가려면 1시간 걸려야 되니까 최소한 1시간 반 걸리니 1시간은 넘게 걸려야 되니까 차를 끌고 가든 뭘 하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 그래서 해외 갈 때만 쓰고 그럴 것 같다. 사실은 옛날
얼마 안 된 시절에 대구 달성군을 편입했거든요. 달성군을 대시가 편입을 해서 요것도 달성군이에요. 옛날에 동구 팔군산 쪽도 달성군이었더라고요. 아마 달성군이 좀 대구를 휘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구, 남구, 북구가 오히려 대구였는데 수성구가 발전하고 달성구가 발전. 오히려 더 큰 도시가 생겼죠. 새로 들어온 곳들이. 그렇게 보면은 개발할 곳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달성군도 국가산업단지하고 테크노폴리가 생기면서 신규 택지가 생겼고, 장기적으로 군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시간 핫 이슈 선정되었다, 아프리카 TV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와, 금방 맞히지를 못하겠네. 자, 요 위에는 제가 뭐 심심해서 2022년 마무리 잘하고 23년 한 해, 그다음 나눔 산타 이웃돕기 행사, 나눔 복지재단, 여기에서 어쨌거나 제가 올해도 두 군데 후원을 할 거거든요. 느리게 속도 69. 예. 리치엘님, 홍준표가 3조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아무튼 홍준표가 그러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 홍준표가 저번 주에 막 3억 3조 이야기 막 하다가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칼라풀, 원래 칼라풀이었는데 파워풀로 만들었고, 이거 대구시야? 시청이 이렇게 시청도 옮기죠. 시청도 옮기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어디냐 하니까 한화 자산운용, 하나 자산운용이 100조대인가 1000조대를 운영을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3조를 산업단지 태양광 추진을 하겠다. 대구가 쌍용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자동차도 올 수 있었는데,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었는데 오타가 있네. 둘 다 아예 실패를 하고, 저기 삼성자동차는 IMF 터져서 실패를 하고, 대구는 대기업 유치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홍준표 시장이 잘하고 있다. 과거에 그거보다. 아유, 우리 또 나는 이거 더 좋아하니까. 여보세요? 예예, 소장님. 아닙니다. 바쁘시는데.
예, 그 아파트 저번에 사장님이 사줬죠? 어. 전세도 사장님이 했나요? 그랬구나. 지금 매매가 좀 될까요? 어, 아, 아, 그래요? 거기게요? 그럼 뭐 해야지? 좀 들고 가야 되네. 또 전세 끼고 팔면 더 안 팔릴 거고. 뭐 일단은 뭐 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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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기 내년 초 지나서 만기 되기 전에 예, 한번 합시다. 아니면 이제 내년 3월 되면은 2년이 지나서 전세 끼고라도 뭐 팔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어. 누구요? 아, 아, 아델리움이 아니고 대우인가 거기 옆에 거? 그것들이 지금 2년이 지나서 돌아오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가 그 물량이 많아서?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 중에 예, 제가 옛날에 부동산 강의하면서도 전화를 지금은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는 스피커폰을 마이크에 대놓고 내가 통화하는 목소리를 수강생들한테 다 들려줬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매입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울산 접평가 때 제가 강의를 하다가 울산 너무 좋다 하면서 쫓아가서 재개발 건축을 최초로 샀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 막 강의하다가 계약금 막 쏘고 그런 적도 있었고. 반갑습니다. 세일러 문세라. 세일러 문세라. 세일러 문세라는 저번에도 한번 오신 것 같던데. 대구 보성타운 3단지에 요새 매매하고 전세가 얼마 하나요? 응? 그 네이버 금방 찾으면 되죠. 대구 분은 아닌 것 같네. 세일러문 세라님. 세일러문 세일러문이고 세라면 세라지 왜 또. 보성 3단지. 보성 3단지가 성서인가요? 부산 사람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보성 3단지 어디 걸 이야기하는 건지? 파군제? 파군제? 팔공보성을 말하는 건지. 팔공보성 같은 건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이곡동. 요거밖에 없는데 3단지는. 팔공산 쪽. 803 쪽은 투자자들이 거의 잘 안 하는데 그걸 했나요?
여기에 있는 2단지, 1단지, 2단지 보자. 여기 80보성이 1단지 있고 2단지 있고 3단지가 있나? 아, 여기 3차 요거네. 이게 이제 여기에 3단지가 생기면서 여기 영경지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죠. 영경지구 되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5구가 1억 8천 이렇게 나왔네요. 33평은 2억 6천. 그 다음 뭐 2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예, 연경하고 연결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쪽에 팔공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약간 외곽 지역인데 이쪽까지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네. 아파트도 나가네요. 어쨌거나 오늘 블로그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관심 분야의 블로그를 쓰기 때문에 이거 뭐지? 다주택자 관련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 아, 이거 제가 궁금한 거,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거, 세금에 관련된 거, 투자에 관련된 거를 블로그에 일부러 정리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아는 형님이 전세 살았다. 거기가 공기가 좋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803 밑에고 아파트고. 그래서 옛날에 부동산 하는 분도 일부러 그쪽에 살았어요. 공기 좋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쪽이. 다주택 관련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 해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할 경우 중과세를 안 한다. 그게 이제 규제지역인 경우죠. 지금은 규제지역이 서울하고 경기 몇 군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그쪽만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하고 있다. 1년 동안. 현행은 기본세율 6에서 46%에서 2주택인 경우 20%, 3주택 이상인 경우 30%를 추가로 내죠. 그러면은 45%에서 30%까지 합치면 얼마야? 75%. 거기에 부가세 내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아무도 안 팔죠. 사람들이. 근데 이걸 기본세율 내주겠다. 언제까지? 5월 9일까지. 그래서 지금 어이 보면은 지금 폭락장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금리까지 때려 뿌리니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특별공제도 3년 이상 시는 적용을 해주겠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요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2그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 종부세만 이야기 나왔지?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으로는 요게 규제 지역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유명무실해졌다,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규제 지역이 아닌 것도 이게 해당을 해준다 하면은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다주택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왕창 내놔서 가격 조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뭐 서울도 다 이게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이게 1년이 지나서 내년 5월달 돼가지고 이게 없어진다 하면은 또 안 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게 멈출 수도 있다. 중과 배제도 연장 가능성. 요거 그거네요. 중과 배제 요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가능성. 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3년까지 적용. 한번 더 봅시다. 규제지역이 지금은 서울이 투기지역, 그 다음에 하남, 광명, 과천, 성남, 요것도 풀렸죠. 어쨌거나 광명, 과천, 성남, 하남. 성남은 분당과 수정, 서울, 경기 4개소를 제외한 정규역 규제지역 해제를 해버렸어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를 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세 기준 2년 이상 보유 거주한 경우, 그래서 비과세를 거주를 꼭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주를 안 해도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 주택 처분 후 1년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을 했는데 주택수와 상관없이 실제 보유기간 계산을 하겠다, 이런 거네요. 거주를 하면 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신규주택 치길로부터 1년 내 종전자산을 양도해야 되는데, 세대 전원 신규주택 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정되냐? 신규주택 치길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를 해라,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2년 내로 바뀌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하고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바뀌었다. 옛날에는 1주택 된 날부터 새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전에 실제 보유 거주를 하면 괜찮다. 사실 요거는 저는 저는 다주택자다 보니까 비과세 혜택을 안 받으니까 사실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안 봤거든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보게 되네. 파군제 IC도 있는데 왜 굳이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올리나 모르겠어요. 시내에 고속도로가 없어요. 파군제 IC. 시내에 고속도로가 아마 대구를 몰라서 그러는데, 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남대구 IC에서 넘어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파군제 쪽으로 넘어가면 되고, 파군제에서 쭉 이렇게 4차 순환도로가 생겨요. 대구가 뚝 한 바퀴 도는 4차 순환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그렸노? 이게 이제 4차 순환도로인데, 뭐, 여기 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놨는데, 좀 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파군제 IC가 여기 아까 그 형님이 사는 데고, 여기서 올라면은,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가서 쭉 4차 순환도로 가서 하면 빠르잖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오면 부산 IC에서 삼덕 IC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고모 IC에서 이렇게 쭉 타고 넘어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래서 4차 순환도로가 생겨서 이제 대구를 이렇게 진입하거나 이렇게 외곽도로를 통해서 와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물론 도심에 갈 때는 바로 가지만 이걸 시내로 통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4차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뺑 한 바퀴 돌아서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순환도로를 만든 거예요. 상매 기준점을 이용하죠. 상매 JTC 상매 JTC도 알고 많이 아시네. 저는 상매 JTC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상매 부동 유람 그리고 상매는 많이 하시네. 대구를.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앞산터널 다 뚫렸으니까 거의 다 여기 뚫렸나는가 몰라. 어쨌거나 거의 다 뚫렸어요. 지금 다 뚫렸어요. 거의 다. 그래서 4차 순환도로가 대구 4차 순환도로가 거의 됐다. 3차 순환도로. 요 파동 JC를 통해서 쭉 넘어가는데 여기는 안 꺼놨네. 이렇게 순환도로 둔산 수성 IC 통해서 이렇게 쭉 넘어오고 파동 IC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죠. 고속도로는 아니에요. 여기는 파군제 IC 외곽 순환도로 서대변 도심을 살짝 통과하네요. 자, 8시 17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러문님 오셔서 세일러문 세라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리치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대화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